자, 다음은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4.6절은 indirect argument, 간접 논증입니다. 간접 논증. 이 indirect argument는 앞에서는 이제 direct, 이제 전공법을 썼다면 이건 이제 약간 우회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그 다이렉트 프루프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돌아가는 약간 우회 전술을 쓰는 indirect argument, 간접 논증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contradiction, 모순이죠. 모순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contraposition, 대우죠. 대우. 모순과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contradiction과 contraposition. contradiction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가 거짓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거짓이라고 해보자 이거죠. 거짓이라고. Suppose the statement to be proved is false. 그러니까 거짓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부정이 참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부정이 참이다. 이렇게 가정하자. 또는 거짓이다. 라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고 하고서는 쭉 이렇게 전개를 했더니 이게 모순이 생기더라 이거죠. contradiction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우리가 전제했던 그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명제가 거짓이라고 전제했던 게 즉 잘못돼서 이거는 참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가지고 자, Theorem 4.6.1 There is no greatest integer. 예, 뭐 이거는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당연합니다. 가장 큰 정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There is no greatest integer. 이거 어떻게 증명할까? contradiction 방법을 가지고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가장 큰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존재한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존재한다. 다시 얘기하면 부정이 참이다고 가정해보자 이거죠. 이거를 부정한 것이 참이다라고 해요. 부정하면 뭡니까?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큰 정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가장 큰 정수 n이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이 n이라는 수는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n은 large n은 small n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그죠? 그럼 우리가 새로운 어떤 m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가정해 봅시다. m을 n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m은 정수인데 n에다가 플러스 1 한 거야. 1을 인크리즈 시킨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m은 n보다 더 큰 수가 돼버리겠죠. 그죠? 네. 자, 앞에서 우리가 n이 가장 큰 정수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큰 수 m이 존재해버리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모순.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가장 큰 정수 n이 존재한다고 가정했던 이 가정이 잘못된 거죠. 따라서 가장 큰 정수 n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contradiction을 이용한 간접 논증입니다. 예제를 다시 볼까요? 4.6.2절입니다. Theorem 4.6.2 There is no integer that is both even and odd. 자, 동시에 짝수이면서 또 홀수가 되는 그런 인티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There is no integer
that is both even and odd. 짝수이면서 동시에 홀수가 되는 그런 정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바로 간접 증명법을 써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특별히 contradiction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겠다. 자,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부정이 참임을 가정해보자. 부정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간접 증명의 가장 처음에 출발점은 뭐다? 한번 부정해봐요. 부정이 참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예? 부정이 참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짝수이면서 동시에 홀수인 그런 정수 n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수 n은 짝수이니까요. n은 EA, A는 정수, 짝수의 정의에 의해서 n은 EA라고 놓을 수 있겠죠. 또 동시에 홀수라고 했으니까 n은 EB 플러스 1, B는 정수여야 되죠. 홀수의 정의에 의해서. 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은 이거 서로 같은 거니까요. EA하고 EB 플러스 1이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이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2배의 a-b equal 1. 그래서 a-b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a하고 b는 각각 뭐였습니까? 정수입니다. 정수끼리의 정수의 차는 뭐가 됩니까? 정수가 돼야 되죠. a하고 b가 정수이기 때문에 a-b를 해도 정수여야 합니다. 근데 2분의 1이 나왔죠. 유리수가 됐죠. 따라서 이건 뭐가 됩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 네, 모순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a, b가 정수일 때 그거의 차도 정수다. a-b도 정수다. 라고 하는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레마라고 했죠. 레마.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성질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레마 같은 걸 이용해서.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 발생한 것은 바로 이 가정이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There is no integer that is both even and odd. 해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또 이런 또 하나의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sum of any rational number and any irrational number is irrational. 자, rational number, 이거 유리수입니다. rational number. 그 다음에 irrational number,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자, 어떤 유리수와 어떤 무리수의 합은 무리수다. 지금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이제 그 명제를 증명해라.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시 한번 리스테이트를 해라. 어떻게요? 네, 포멀하게 리스테이트를 먼저 하십니다. 모든 R, S, 자, R, 라지 R, 유리수인 모든 RS에 대해서 R이 유리수고 S가 무리수이면 R 플러스 S는 무리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이게 좀 아직 펜이 안 돼서 말이죠. 이게. 그리고 요즘 아이패드가 품절이 돼가지고 구입할 수가 없어요. 구입하고 싶어도 다 쓸어 갔대요. 네.
여러분들이 다 쓸어갔는지. 자, 이렇게 이거를 다시 리스테이트를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그죠? 모든 R 또는 S 쫙 이렇게 예. 모든 RS 실수인 모든 RS에 대해서 자 R은 뭐 유리수고 예, 유리수 그 다음에 S는 무리수 그러면 R 플러스 S는 뭐다? 예, 무리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쓰라 이거죠. 예, 최대한 이게 그 포멀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컨트라딕션에 의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증명.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네. 컨트라딕션은 이거를 부정해요. 이 명제를 부정해가지고 그게 참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거짓이라고 한번 가정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거짓이라고 가정하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부정이 참이라고 우리가 가정해본다는 거죠. 부정이 참이다.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정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거 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RS, 그러니까 어떤으로 바뀌겠죠? 부정 어떤 R, S 이거는 실수죠. 어떤 실수 RS에 대해서 그죠? 자, P면 Q이다의 부정 뭐죠? not P or Q 이거를 부정하는 거니까 P and not Q죠. P and not Q입니다. 그래서 R이 유리수이고 그죠? R이 유리수 S는 무리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P and not Q and not Q R 플러스 S는 뭐다? R 플러스 S는 예, 유리수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실수인 어떤 RS가 존재해가지고 R은 유리수이고 유리수 R과 무리수 S의 합 유리수 R, 무리수 S의 합이 유리수가 되는 그런 어떤 R과 S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존재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R은 지금 R은 유리수잖아요. R은 B분의 A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하고 B는 정수입니다. 그리고 B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게 유리수의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A는 정수이고 B는 0이 아니다. 그리고 R 플러스 S가 유리수라고 그랬죠. 이게 R 플러스 S가 유리수. R 플러스 S는 A 플러스 B분의 A에다가 S를 더한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서로 좀 다른 D분의 C가 되는 거죠. 역시 C와 D는 정수고 D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B분의 A 플러스 S가 D분의 C니까 S에 대해서 이걸 풀어주면 S는 D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통분해주면 BD분의 뭐 BC 마이너스 AD 이렇게 되겠죠. S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S는 무리수라고 그랬는데요. 무리수. 자, S가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지금 A, B, C, D는 전부 다 정수고요. B는 0이 아니고 D가 0이 아닙니다. B가 0이 아니고 D가 0이 아니니까 이 분모도 0이 아니겠죠. 분모가 0이 아닌 정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C-AD도 정수가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유리수가 되겠죠. 유리수. S는 유리수가 됩니다. 유리수. S는 유리수. 자, 위에 가정에서 S는 무리수라고 했는데 유리수가 돼버리죠. 따라서 이게 뭡니까? 컨트라딕션이 발생한 거죠.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모순. 따라서 어떻습니까? 예, 오리지널 요 명제 자체가 참이 되겠죠. 예, 참이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그 숙제로 셀프 숙제로 말이죠. 컨트라 포지션이 아니라 컨트라딕션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컨트라딕션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동일한 문제를 컨트라딕션을 이용해서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라딕션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정이 참임을 보이면 되겠죠. 예. 부정이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부정이 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요 명제 자체를 그죠? 부정을 해가지고 그죠? 어떤 n에 대하여 그죠? P면 Q이다의 부정, P이고 Q가 아니다. 부정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쭉 전개를 해봤더니 어때요? 전개를 해봤더니 컨트라딕션이 발생하더라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지, 그죠? 한번 여러분이 연습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알고리즘. 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그 레시피라고 이제 요즘 음식 레시피들이 있잖아요. 백종원 레시피 뭐 이런 것들. 백종원이 뭐 여러 남자 구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레시피가 그런 거 아닙니까? 딱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음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적인 어떤 처리, 절차, 요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밟아가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양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그 언어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C라든지 자바라든지 또는 요즘 파이썬 많이 하는데 이런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랭귀지랑 비슷한 그런 그 유사 코드로 표현을 합니다. 수도 코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도 코드.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사 코드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 Simulated Annihiling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할 텐데요. Simulated Annealing 줄여서 SA 이렇게 이제 뿌리고요. Annealing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뭐 전공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Annealing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그 공장에서 그 풀림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림 공정. 그래서 금속을 아주 고온으로 온도를 높였다가 갑자기 찬물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크랙이 막 발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온도를 아주 고온으로 올렸다가 상온에서 서서히 식히게 되면 금속이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아주 강한 강철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림 공정, 어닐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어닐링을 흉내를 냈다, 시뮬레이티드 했다, 여러분이 이제 3학년에 가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죠. 실제 리얼 월드를 컴퓨터상에다가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흉내를 내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건데 시뮬레이션 마찬가지로 여기도 simulated annealing 어닐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흉내를 낸 겁니다. 흉내를 내는 그런 흉내를 내서 뭐를 하냐면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솔루션, 해를 갖다 구해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기법입니다. 기법. 기법.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이해하기가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려놓은 이게 뭘 나타내냐면 어떤 그 아주 복잡한 objective function이 있어요. objective function. 예, objective function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주로 2차 함수 뭐 이런 거 배웠죠. 예, 이렇게 생긴 함수나 또는 뭐 이렇게 오목한 함수나 예. 이런 convex, concave한 이런 함수들은 이렇게 목적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대값은 여기에서 존재하죠. 예. 또 목적 함수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로 되어 있으면 최소값이 여기서 존재하잖아요. 그럼 쉽게 아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목적 함수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함수들은 대부분 다 이런 꼴입니다. 아주 멀티모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봉우리가 여러 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복잡한 형태의 함수들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최소값, 최대값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요 각각 하나하나들이 요 점점 하나들이 다 이제 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가 있고 우리가 이게 미니마이제이션 문제, 최소값, 최소의 값을 갖는 포인트를 찾는 문제라고 그러면 요 빨간 포인트가 요게 이제 가장 작아 보이는 최적 해를 옵티멀 솔루션이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옵티멀 솔루션. 요거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잘 이렇게 서치를 해가면서 처음에 이니셜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 빨간 포인트까지를 아주 어떻게 시스테마틱하게 이걸 찾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관건인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simulated annihi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simulated annealing.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파란색들 이게 하나하나 이제 솔루션들이죠. 파란색. 그래서 어떤 처음에 시작하는 시작점을 하나 잡습니다. 여기 이제 이 파란색을 이제 시작점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서 이렇게 이제 이웃 해를 찾아갑니다. 이웃 해를 제너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위쪽으로 가든지 또는 아래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서치를 해가는 거죠. 근데 가능하면 이게 이제 최소 값을 찾는 문제니까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좋겠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다 보면 점점 움직이다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다다르게 되겠죠. 여기에 다다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얘 주변에는 보면 나보다 더 나쁜 해들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아, 내가 제일 좋구나 하고서 이제 거기서 끝, the end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여기에 훨씬 더 좋은 애가 숨어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리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local optimal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local optimal.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local optimal을 벗어나서 이 global optimal로 갈 수 있겠나?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down move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move.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얘가 아래로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이렇게 안 좋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도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해 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신천지로 요즘 신천지가 이제 말이 많은데 신천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옵티멀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찬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simulated annihilin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넘겨보면 이게 이제 수도 코드인데요. 수도 코드. Simulated Annuling의 수도 코드. 자, 이게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암호처럼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암호처럼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이게 지금 인터랙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매우 사실은 저도 답답한 상황인데 일단은 요 시간에 이거를 다 이제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아직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최대한 뭐 암호 같은 건데 최대한 한번 이거를 해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암호 해독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암호 해독을 해보는 것이 일단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숙제. 뭐 제출하지 않는 숙제. 셀프 스터디. 셀프 스터디. 그리고 역시 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또 게시판을 통해서 숙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